자, 포토스케이프를 우리가 이렇게 열었어요. 이제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드릴 건데, 사진 편집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사진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올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 구성 요소 제가 좀 서서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탐색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즈 탐색기랑 똑같은 탐색창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폴더가 있을 때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사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폴더 안에 사진들이 지금 보이는 상태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아직은 사진을 고르지 않았지만 여기서 사진을 고를 때 이쪽에 사진이 펼쳐져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하단의 메뉴는 이제 뭐 기본이라든지 게시의 자르기 도구와 같은 어떤 도구 상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진을 하나 골라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고르면 그 사진이 앞에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사진 좀 골라주세요. 일단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이 사진을 제가 하나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의 이름은 이쪽에 뜰 겁니다. 뭐 어떤 이름으로 제가 받아놨던 사진인 것 같고요. 이 뒤에 JPG라는 게 떠있죠? 이거는 사진 파일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크기가 6945에 4635로 굉장히 큰 사진이네요. 보통 모니터 화면이 1900 정도 사진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모니터보다 훨씬 큰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쓰려면 실제로 좀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는 블로그로 쓸 때는 그런 정도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사진 크기가 크니까 조금 이따 줄일게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의 한 장의 크기가 5.6MB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현재는 화면상에 맞게 줄여져서 보이지만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10%로 축소가 된 사진이에요. 1:1 사이즈로 보겠다. 그러면 여기 1:1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원래 사진 사이즈가 얼마 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만한 사진이고요. 제가 고른 게. 그죠? 자, 다시 일단은 뭐 굳이 1:1로 바꿔볼 필요는 없으니까 다시 저는 100% 화면이 아닌 화면 크기 화면으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이죠? 자, 사진이 지금 보니까 너무 커요. 그럼 내가 원하는 크기 정도로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단에 크기 조절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가로가 6945, 세로가 4635로 되어 있고 지금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가로 픽셀을 내가 원하는 픽셀 정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한 몇 픽셀 줘볼까요? 한 800픽셀 줘볼까요? 그러면 사진 자체는 그렇게 크기가 바뀐 것 같지 않아 보이겠지만 이쪽에 보시면 사진은 800에 534로 줄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자체가 크기가 5.6MB 정도로 좀 작아진 것도 확인이 되죠. 사진을 더 줄여볼까요? 그럼 또 크기 조절 눌러서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가로를 500으로 맞추겠다. 그럼 500만큼 사진이 작아지는 거 보이죠? 아, 요거 아까 안 바뀌었었나 보네요. 그죠? 자, 어쨌든 크기 조절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액자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의 액자는 지금 액자 없음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여러 가지 액자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검은 선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또는 그라데이션 등의 여러 가지 액자들이 있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모양의 액자 모양을 눌러주시면요. 그 모양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우표 모양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여기 옆에 요게 뭐냐면은 액자의 크기,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높이면 액자가 좀 더 크게 들어가고 낮추면 작게 들어가지는 그런 액자의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우표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그 옆에는 액자를 즐겨찾기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자를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면은 즐겨찾기에 추가가 돼서 다른 사진도 쉽게 우리가 액자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죠. 이게 액자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즐겨찾기로 넣어두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자 같은 느낌도 나쁘진 않죠? 자, 액자는 다시 제가 없앨 거예요. 다시 위로 올려서 없음, 또는 여기 지금 요거 별 모양 눌러서 액자 없음 누르면 액자가 다시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해볼 거라서 액자는 요런 역할을 한다, 요런 정도로만 살짝 적용을 해본 거니까 지금은 액자를 다시 없애볼게요. 자, 이번엔 둥근 사진을 구경을 해볼 건데요. 이 둥근 사진은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둥글게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둥글기 정도도 내가 원하는 만큼 둥글기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여백을 주고 싶다면 여백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여백을 상하좌우 똑같이 줄 수도 있지만 여백을 끄고 뭐 아래쪽만 여백을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둥근 사진에 대한 테두리나 색상 또한 설정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취소 누를게요. 자, 이번엔 여백이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백은 뭐냐면요, 여기 사각형 바깥쪽에, 그러니까 그림 바깥쪽에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백을 동일하게 해주시면은 여백을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더 설정하거나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모든 여백 동일하게 지정을 풀어놓게 되면은 뭐 아래쪽만 좀 더 여백을 준다든지 해서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취소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테두리 선을 좀 볼까요? 자, 테두리 선은 뭐냐면 안쪽으로 이렇게 테두리 선이 쳐집니다. 지금 저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정한 대로 나온 거거든요.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고치고 두께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두께로 놓고 여백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해서 모양을 맞추는 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림 안쪽에 테두리를 주실 때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둥글기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종류도 이렇게 점선으로 하고 싶으면 점선으로 해둘 수도 있고 투명도를 낮추거나 투명도를 높여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두리 선은 이렇게 그림 안쪽으로 테두리를 줄 때 테두리 선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은 취소할게요. 자, 크기 조절은 아까 좀 설명드렸고 이 위쪽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림을 이대로 써도 되겠지만 이 그림을 약간 분위기 있게 색깔을 흑백 사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세피아톤. 세피아톤은 약간은 갈색 배경이 나는 그런 흑백 사진으로 만들 때 쓰고요. 그 옆에 있는 건 반디쿠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약간은 좀 차가운 듯한 어떤 카키색 계열의 그런 색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흑백이라 해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건 무채화라고 돼 있죠? 그레이스케일인데 얘는 그냥 흰색에서부터 백색까지 채도가 없는,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그런 색을, 그런 그림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무채색을 고르시게 되는 거고요. 흑백은 그야말로 흑색하고 백색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이 음영 반전은 음영을 이렇게 반전을 해줄 때 씁니다. 별로 많이 쓰실 일은 없겠죠? 자, 내가 잘못 줬다 할 때는 취소 누르시면 이전으로 돌아가요. 또는 컨트롤 Z가 실행 취소하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를 해서 내가 실행 취소하고 싶은 만큼 취소도 가능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임의 각도로 사진 회전 요거 해볼게요. 자, 요거 선택하시고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요. 임의 각도로 사진을 회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픽셀을 뒤튼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진이지만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은 느낌이 일단은 똑같기는 해요. 똑같은 사진이기는 한데 크롤러가 검색을 할 때는 패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진으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약간 뒤틀어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뒤튼다고 해서 느낌이 아예 뭐 다르지는 않죠? 네, 이렇게 뒤틀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거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얘는 좌우를 바꾸는 거고요, 얘는 상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회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에요. 자, 크기 조절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아까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크기 조절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세모를 눌러보시면 메뉴가 조금 다르게 뜨죠? 그래서 긴축을 뭐 400으로 줄이겠다, 300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대로 조절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밝기 색상 같은 경우도 사진의 밝기나 색상 조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예요. 아마 포토샵을 써보신 분들은 포토샵이 훨씬 더 좋은 거는 아실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간단하게 사진을 수정을 하고자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 레벨은 자동으로 레벨을 맞춰주는 거고요. 선명하게는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할 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 되실 때 하나씩 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름 느낌도 약간의 필름이 이렇게 깔린 것 같은 느낌을 좀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효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종이 질감 효과를 내겠다,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눌러보세요. 별로 여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는 이유는요, 굳이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웬만해서는 거의 기본에서는 그냥 방향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크기 조절하거나 그런 정도밖에 안 쓰거든요. 뭐 근데 혹시라도 내가 보정을 좀 더 뽀샤시하게 하겠다, 이런 거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일단 기본 부분은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 이제 개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넘어갈게요. 자, 개체에서 요 첫 번째 있는 요 산 모양, 요게 바로 그림인데요. 이걸 누르시면은 사진을 요 개체 안에다가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 사진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사진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확인하신 다음에 가장자리 있는 요 조그만한 네모 상자, 얘네가 크기 조절 박스거든요. 요걸 조절을 해서 원하는 크기로 배치를 해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사진 개체를 보시면 양 옆에 X랑 플러스 표시가 보일 건데요. 이 플러스는 복사를 하는 거고요. 요 X는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 같은 게 보일 건데 얘는 회전입니다. 그래서 삭제, 복사, 회전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 개만 넣어보세요. 가에서 크기 조절해서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여기 옆에 보시면 하트 모양 있죠? 요거 아이콘을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 가지 아이콘 모양들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만화 모양서부터 해서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굴 부분에 가면은 이런 얼굴 모양들이 많이 있고요. 분장, 하트, 문방구, 연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들어있죠? 저는 문방구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문방구로 가볼게요. 자, 여기 포스트잇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스트잇을 선택하고 확인을 해보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하셔서 배치해 주시고, 약간 뭐 회전도 하려면 회전도 살짝 해주셔도 좋겠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앞정으로 꽂아 놓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콘에 가서 아까 전에 앞정 모양을 고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하고 크기 조절해서 배치를 해주시면요, 별로 뭐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런 모양을 꾸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뭐 내가 만약 요 안에다 글을 적겠다. 그럴 때는 아직 말풍선 아직 안 들어갔지만 먼저 글 들어가 볼게요. 글을 눌러서 글씨가 흰색이라 안 보이겠죠? 까만색으로 글씨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글씨도 잘 들어가죠? 글씨 크기는 가장자리에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전해 놓으면은 이런 식의 느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는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콘 같은 경우 저는 이 문방구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연필에서 이런 거 좀 강조 주실 때 괜찮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 강조할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이것도 좀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필에서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트 모양도 좋죠? 실사, 스탬프. 뭐 실사 같은 경우 꽃 모양 같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숫자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 어떤 순서 있는 목록 같은 거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되게 좋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신다면은 괜찮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러스트, 뭐 여행,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그래서 스티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콘 말씀드렸고, 요 세 번째 거 말풍선 들어갈 건데요. 이 말풍선은 그야말로 말풍선을 입력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벌룬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내가 적고 싶은 글자를 적어요. 포토스케이프 활용하기 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는 내가 원하는 글자체를 고르시고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글씨 색깔을 설정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설정되죠? 자,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그리고 여기가 정렬 방식이에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세로로 글을 쓸 거면 세로 쓰기 하시면 세로로 적히기도 합니다. 자, 글씨가 물론 투명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시니까 혹시 글씨를 투명하게 적으실 분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말풍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활용하고 싶은 말풍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말풍선이 지금 좀 투명하게 나온 이유는 저번 시간에 아마 말풍선을 제가 투명도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명도를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도 말풍선을 투명하게 또는 안 투명하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풍선을 예를 들어 이렇게 넣는데 내가 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 방향도 이렇게 바꿔서 설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말풍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정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풍선하고 조금 비슷한 게 여기 있는 글이에요. 자, 이 글의 경우는요, 내가 글을 적어서 활용하실 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적고 글씨체 고르시고 설정하시는 거는 말풍선하고 거의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외곽선하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외곽선을 적용하고 외곽선의 글씨 테두리를 내가 흰색으로 할 거면 흰색, 그 다음 외곽선 두께는 몇으로 할지 이런 걸 설정해주면 외곽선에 이렇게 크기나 두께 설정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림자도 넣겠다. 그럼 그림자까지 적용하시면은 이것도 느낌 괜찮죠? 크기는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크기 조절 버튼으로 크게도 늘릴 수 있고 작게도 조절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같은 경우 좀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치 에디터는 사실은 제가 잘 안 쓰지만 한번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글을 적을 때 만약에 스케이프라는 글씨는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이거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요, 포토 따로, 스케이프 따로 해가지고 붙이시면 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얘를 수정을 해줘. 자, 수정하실 때는 따닥 누르시면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토라는 글자만 남겨놓고 이쪽에다가 따닥 해서 얘는 스케이프라는 글자만 남겨놓은 다음에, 아니면 포토자 적고 완성, 스케이프자 적고 완성 이렇게 하셔도 되죠. 물론 글씨 색깔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두 가지 색깔을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리치 에디터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추천을 안 하냐면 여러 가지 글씨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테두리 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리치 에디터는 별로 안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그쵸? 그래서 눈에 좀 잘 주목되게 하려면은 테두리가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리치 에디터는 사실은 제 설명만 좀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심볼 같은 경우도 별로 안 쓰실 건데 여러 가지 이런 심볼 모양 혹시 쓰실 것 같은 게 있나요? 있으시면 쓰시겠죠. 네,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체는 요만큼 일단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옆에 이제 도형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있는 선은 마우스로 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옆에 보면 선 색깔, 투명도, 선 굵기, 선 모양 다 설정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그리면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선을 그릴 때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수직이나 수평으로도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은 우리가 화살표를 끝에다가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명도랑 선 굵기 설정하시고 선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시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기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강조 같은 걸 주실 때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만약에 그린 거 지우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색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자, 요걸로 그 화살표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제거하시면은 모양 그린 거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걸 제거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사각형에는 선사각형도 있고 면사각형도 있어요. 선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테두리 사각형만 생기는 거고요. 면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면의 색깔이 채워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면사각형입니다. 색깔은 물론 여기서 수정 가능하시고요. 색깔을 만약 얘를 수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개체가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까만색 화살표를 눌러서 개체를 선택하신 후에 개체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요거 선택해 놓고 나서 보면 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속성 고치기에서 면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사각형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번엔 둥근 사각형인데 둥근 사각형에는 둥글기가 더 있다는 것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랑 차이는 얘는 면이 둥근 사각형 면이 생기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좀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원을 설명드려 볼게요. 원은 타원을 그릴 때 그려요.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면으로 원을 그리고 싶다면 이쪽에 있는 면을 눌러서 그려주시면은 면으로 원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가 다각형. 다각형은 원하는 각형을 골라서 그리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으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별. 별 모양도 내가 원하는 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 24각형으로 그리겠다. 예, 이렇게 그려서 만드는 거 가능하죠. 이게
마우스로 이게 채워져 있는 모양을 그릴 때는 요거 면의 별을 골라서 24각형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패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요런 거를 하나 만들고 얘를 눌러서 색깔을 좀 주황색 같은 걸로 바꿔 놓은 다음에 별 모양을 24각형짜리 좀 만들어서 이 안에 맞게 그려요. 그리고 요거 그린 것은 수정을 하려면 누르면 수정이 되니까 선 굵기 조절하시고 선의 테두리 면의 색깔 이런 거 조절해서 가운데쯤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놓으시면은 어떤 그런 상장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모양도 만들어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응용하셔서 만드시면은 이쁜 모양 충분히 만드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개체 접착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모양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럴 때 이제 개체 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체 접착을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개체 접착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맞습니다. 얘가 개체 접착이 되기 전에는 내가 선택을 해서 얘를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거든요. 뭐 제거할 거면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개체 접착을 눌러버리면은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기 때문에 수정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개체 접착이 눌려지면 수정이 안 된다. 요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제가 개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자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에서는 자유롭게 자르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비율대로 잘라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많이 쓰게 될 비율은 1:1 사진 사이즈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프로필 창 만들 때도 1:1 사진 사이즈로 만드실 거고요. 보통은 대표 사진이 1:1 사진 사이즈라서 1:1 창으로 많이 잘라내실 건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많이 쓰실 거다. 그럴 때는요, 1:1도 좋지만 16:9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1로 잘라볼게요. 1:1로 자르실 때 그냥 이렇게 영역을 잡고 엔터 치시면은 쉽게 영역을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는 실행 취소니까 다시 되돌리기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1:1로 자르실 때 원형으로 자르기를 해서 잘라내시면요, 이렇게 원형으로 자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지금 색깔이 그렇게 튀지 않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골랐다고 쳐요. 지금 저장 안 하고 할게요. 이런 그림을 골라서 이 그림에서 원형으로 잘라내면요, 느낌이 좀 괜찮게 이렇게 잘려지거든요. 그래서 원형 자르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도구의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별로 들어가실 일은 없으세요. 근데 일단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릴게요. 빨간 눈 보정 같은 경우는 정목 현상을 해결하실 때 들어가시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보면은 아마 실전 포토샵이라는 폴더 있을 거거든요. 이거 나중에 저희 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일단 궁금하신 분만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자, 레드아이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눈 있는 부분에 빨간 눈 보정해놓고 끌어주시면요, 이 부분이 빨간 눈이 보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쁘게 보정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별로 쓰실 일이 없어요. 차라리 포토샵을 배우셨다면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 도구 있는 것들은 조금은 좀 허접해요. 예, 그래서 추천은 안 하는데, 궁금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만 설명하러 들어왔어요. 자, 이번엔 점잡티 제거, 요거 같은 경우도 포토샵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배우시고 나선 별로 쓰실 일이 없어요. 이렇게 끌어주면은 그 부분의 점이 제거가 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네,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우리 과정에선 포토샵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 굳이 하고 있으시진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익혀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모자이크 효과인데 모자이크가 약중 강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으로 해놓으면 이렇게 얇게 모자이크가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강하게 해놓게 되면 모자이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흐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흐트려 준다라는 거고요. 예, 모자이크는 좀 쓸 수는 있겠네요, 가끔. 자, 페인트 브러쉬. 요거는 뭐냐면 브러쉬 크기를 정하고 브러쉬 색깔을 정해서, 예, 그야말로 이렇게 브러쉬로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안 쓰십니다. 자, 복제 도장 툴은 뭐냐면 이쪽을 복제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라는 건데요. 좀 허접해요. 예. 예, 죄송해요. 자꾸 비속어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예, 좀 이뻐요? 안 이뻐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그쵸? 차라리 포토샵을 배웠을 때 그때 쓰세요. 자, 효과 브러쉬에 여러 가지 효과 브러쉬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예, 모자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간단하게 한번, 예, 혹시 궁금하신 분들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일단 사진 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게 만약에 설정이 됐다면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장 안 하고 일괄 편집 쪽 설명하러 계속 가볼게요. 자, 일괄 편집 누르면 이런 식으로 편집창이 또 뜰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을 한꺼번에 만약에 어떤 설정을 하시고자 할 때 들어가실 수 있는 메뉴예요. 사진을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일일이 똑같은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작업을 다 하겠다라는 목적이실 때 일괄 편집을 씁니다. 그럼 일괄 편집에선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액자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한꺼번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로 조절을 해서 만약에 가로 사이즈를 내가 600으로 맞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사이즈 크기로 맞춰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일괄 편집 부분이고요. 만약 여백 둥글기 쓰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여백하고 둥글기도 설정 가능하세요. 그리고 필터라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필터 효과를 한꺼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가능하시고, 개체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글이 적히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다 갖다 놓고 다른 사진 보면요, 내가 원하는데 잘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별로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보면은 블로그에다 글 올릴 때 그런 캡션 넣는 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쓰실 일은 없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일괄 편집을 굳이 쓴다라고 한다면 아마 크기 조절 정도로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966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는 한 300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966에 300픽셀의 그런 창이 이렇게 뜨고요. 배경에서 내가 원하는 배경 색깔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죠. 그래서 원하시는 레이어를 골라주시고 그림을 그냥 끌어다가 넣으시면요, 여기 이제 그림이 이렇게 채워져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만약에 사진을 편집하겠다. 그러면 사진 편집하러 가게 하시면요,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사진 편집창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제가 마음에 드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SNS 소셜 마케팅 실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크기를 조절해서 모양을 우리가 타이틀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서 놓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따닥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목록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물론 색깔도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제가 지금 빨리 한답시고 하니까 네, 색깔도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색깔은 여기서 바꾸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일단 페이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이어붙이기로 가볼게요. 자, 이어붙이기는 뭐냐면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붙여지는 거예요. 축소를 조금 시켜서 보여드리면 지금 밑으로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이미지들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붙어서 나오는 게 밑으로고요. 옆으로 같은 경우는 옆으로 파노라마처럼 옆으로 쭉 붙게 되는 게 옆으로. 그리고 바둑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바둑판 칸수에 따라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크기 칸을 좀 줄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넣는 게 가능해요. 이미지 더 붙여보면 계속 밑으로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토샵을 알아서 해도 돼요. 근데 뭐 그렇지 않고도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참고 삼아서 이어붙이기 정도 좀 활용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만드는 방법 같은 걸 이렇게 이용을 했다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 위해서 이거 지금 아니오 할게요. 여기 아까 개체 아이콘 알려드렸죠? 거기서 숫자 부분에 보면 1, 2, 3, 4 숫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1번을 확인. 그래서 이 1번을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얘가 1번 뭐 여기서 2번을 확인. 그래서 뭐 이게 좀 크기를 좀 조절해서 얘가 2번 이런 식으로 달아서 저장하시면 만드는 법도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좀 쓰신다라고 보시면 이 이어붙이기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마지막 GIF 애니메이션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포토스케이프는 마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조금 연습해 오시면은 오늘 제가 타이틀을 못 바꿨는데 다음 시간에 타이틀하고 포스팅 바꾸면서 실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마 포토스케이프도 그렇게 2주 동안 좀 연습을 할 시간도 되실 거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 GIF 애니메이션 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지금 제가 요거 한 거는요, 포토스케이프보다는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조금 연습해 보실 분들, 제가 조금 속도가 빨랐죠? 네, 집에서 연습해 보실 수 있게 밴드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GIF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사진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거 사진을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네, 내가 사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어디 있었어요? 최종 목표를 일단 읽어주세요. 그죠? 이미지가 떨어졌거든요. 이걸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지금 시스템을 해보는 거니까. 그러다가 그냥 열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여기 있는 발을 조절을 해서 내가 적당한 사이즈 정도로 이미지를 조절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조절해서 놓았다라고 했을 때 표시 시간이 지금 1초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표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초가 여기서는 100분의 1이거든요. 1이. 그래서 만약 50을 주면 0.5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5초 만에 바뀌니까 훨씬 더 빨리빨리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는요, 선택된 프레임의 표시 시간만 바꿀 수도 있고 모든 프레임의 표시 시간을 일괄 변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이미지 넣은 것들이 프레임으로 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의 프레임 표시 시간만 바꾸겠다. 그럴 때 표시 시간 변경에 선택한 프레임만 바꾸겠다 하시고, 만약 100을 주시면은
이 이미지는 1초, 나머지 이미지는 50초, 이런 식으로 50초? 네, 죄송해요. 0.5초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전환 효과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위로 전환, 아래로 전환해서 내가 원하는 전환 효과를 주시는 게 가능해요. 근데 다 똑같은 전환 효과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러서 표시 시간을 따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아래로 전환되게 하겠다, 얘는 오른쪽으로 전환되게 하겠다, 얘는 뭐 위로 전환되게 하겠다, 얘는 뭐 왼쪽으로 전환되게 하겠다, 마지막 거는 검은색으로 전환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요,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유동적인, 그러니까 똑같이 사진만 바뀌는 게 아닌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대로 해서 저장 하나만 해볼까요? 저장을 눌러보면요, 이게 GIF라는 파일로 만들어져요. 이 GIF는 애니메이션 파일이에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일단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해볼게요. 1, 2, 3이라고 주고 저장을 해보면 얘가 이제 저장이 돼서 만들어지고, 실제 제가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으니까 바탕화면에 잠깐 가서 보면요, RC로 열렸네요. 지금 잠깐만요. RC로 열리면 잘 안 보이니까 연결 프로그램을 지금 그냥 인터넷으로 해볼게요. 괜히 인터넷을 했나요? 제 거 지금 마땅하게 안 보일 텐데, 지금 얘가 왜 이렇게 보이냐면 화면을 억지로 늘려서 그래요. 원본 크기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GIF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GIF가 256색상밖에 못 쓰거든요. 보통 JPG 사진보다는 그래도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게 아마 단점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4시 53분이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자, 블로그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정보를 좀 수정하러 갈 건데요. 블로그 화면에 보시면은 아마 왼쪽 부분에 이렇게 프로필 창이 있을 거예요. 그 프로필 창 밑에 보시면 글쓰기, 관리, 통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메뉴로 가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간단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기본 정보 관리의 블로그 정보부터 조금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잠깐. 자, 여기 기본 정보 관리에서 블로그 정보부터 볼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진행을 할게요. 자, 기본 정보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정보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다가는 일단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찾아지는 부분이 이런 제목 부분도 약간은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땡 님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제랑 관련이 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과외다라고 쳤다라고 했을 때요, 제가 여기서 블로그에 보면 뭐 과외톡톡, 무무스 블로그, 성적을 올리는 기술력, 뭐 주위의 일상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다 제목이거든요. 블로그 자체의 제목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죠? 이 네이버 광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제가 닫을게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기관 자체를 브랜딩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기관명 뒤에다 블로그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기관의 공식 블로그이라고 그렇게 적어주고 싶으면 땡땡땡 학원 뭐 공식 블로그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그래도 조금은 더 신뢰감이 가겠죠. 자,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개인에 대한 거를 하겠다, 그냥 개인 브랜딩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 간단하게 그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주제로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명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 그렇게보다는 어떤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조금 포함된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참고로 해봤던 게 뭐였냐면은 21페이지였죠. 그래서 보시면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와 같이 이렇게 닉네임을, 이게 이제 별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별명을 좀 지어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실 거고요. 꼭 이렇게 부드럽게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 그냥 브랜딩으로 그냥 좀 딱딱해도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적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학원명 같은 걸로 적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소개글인데요. 이 소개글 부분은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해놓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요만큼만 적어놓게 되면은 얘가 대체 어떤 거에 대한 블로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성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네이버에서 상단에 띄워주는 데에도 약간의 영향은 끼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소개글을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 제목이나 별명 소개글의 경우는 언제든 사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야겠다 이러시다 보면요, 그 나중에가 정말 언젠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나중에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일단 시간을 드릴 때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블로그 프로필 사진, 여기는요 가로가 161의 썸네일로 생성이 되는데요, 사진 자체를 넣으면은 알아서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돼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진은 1:1 사진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좀 깔끔하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1 사진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포토샵을 들어가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 자체에서는 보이진 않으실 거지만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열었을 때는 이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이 스킨 대신에 위쪽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커버 사진도 가급적이면 좀 나중에라도 제작을 해서 올려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꾸며주셨다면 여기 사업자 확인은 뭐냐면요,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할 때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비누라든지 어떤 물품을 팔 거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확인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 브랜딩 목적이 아닌 이상은 좀 해두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요, 사업자 확인을 하시게 되면요, 일단 그만큼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가 좀 쌓이겠죠? 아, 이런 사업자가 하는 거네, 이런 정도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위젯으로 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하고 저랑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게 아마 네이버 톡톡 연결 정도일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톡톡 파트너 센터에 가입하셔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지금은 뜨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조만간 아마 가입하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연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설정 다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추 다 적으셨나요? 그냥 확인하고 있으시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는 좀 적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수정할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제 블로그 주소로 가볼게요. 자, 이 블로그 주소는 기본적으로는 블로그.naver.com 슬러시 다음에 본인의 순서대로 블로그 주소 보이겠어요. 본인의 그 아이디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조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이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브랜딩이 안 된다는 게 조금은 저는 아쉬운 부분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걸 너무 중요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보통 칠 때 누가 블로그.naver.com 슬러시 뭐 D8004 뭐 이렇게 해서 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검색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다만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라든지 아니면 명함에다가 팔 때 라든지 그때 일단
요 이름 자체가 잠깐 보이는 게 조금은 저는 걸리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차려서 만약에 이제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아이디를 새로 생성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다음 만나는 건 일주일 뒤에 만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혹시 캥기시는 분은 생성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주 사용 주소는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naver.com 해서 만드는 주소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아이디 뒤에 블로그.me가 붙은 블로그미 도메인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개인 도메인을 직접 사가지고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그래봤자 한 달에 한 10,000원, 20,000원대면은 개인 도메인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해가지고 연결해 두시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셔서 10,000원, 20,000원도 안 할 거예요. 한 1년에 그렇게 하던가? 예. 어쨌든 개인 도메인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블로그, 네이버 뭐 이런 게 뜨는 게 싫으시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해서 도메인만 이렇게 연결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도 일단은 간이 홈페이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주긴 할 겁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냥 블로그, 네이버 요거 그냥 쓰셔도 돼요. 자, 프로필 정보 가볼게요. 자, 이 프로필 정보에서는 이름이나 성별, 지역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공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생활 보호의 블로그 초기화는 뭐냐면 내가 블로그로 와보니까는 간혹 들어서 보면 막 투자 대출 정보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올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킹당한 거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곤란하겠죠. 그 블로그를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 초기로 만드는 게 바로 블로그 초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일 이내 24시간 이내로 초기화를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방문 집계 보호 설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별, 연령별 방문자 통계가 나중에 볼 수 있는데 내 방문이 집계가 되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집계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죠. 그냥 체크된 채로 그대로 두세요. 자, 컨텐츠 공유 설정 같은 경우는 CCL 설정을 사용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CCL은 원작자라든지 아니면 저작물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CCL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출처 사용 설정에는 사용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은 본문글을 누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넣게 됐을 때 11자 이상이면 내 글의 출처 정보가 뒷부분에 남는다라는 건데요. 그래봤자 그 사람이 지우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남아도 되고 안 남아도 되긴 한데 기왕에는 한 번 더 되어 있는 게 낫긴 하겠죠. 그래서 사용으로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이라는 건 사용 설정 시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본문 글 복사하기를 방지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간혹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드래그 하려고 그러면은 드래그해서 복사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들을 가끔 겪으셨을 건데요. 그런 게 바로 이 마우스 우클릭 금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재생 설정 이런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하시나 안 하시나 상관은 없으실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HTML 태그를 이 과정에서 뭐 심도 있게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간혹 들어서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취미생활로 들어가면은 노래가 들리게 하고 싶어. 뭐 영상시가 재생되게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나 안 하나 저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팸 차단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스팸 필터예요. 그래서 신규로 등록되는 댓글이나 엮인 글, 안부글의 패턴을 분석해서 스팸으로 체크가 되면은 자동으로 차단되게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IP나 어떤 아이디에서 나한테 계속해서 뭐 이상한 걸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차단을 직접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단된 글 목록을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글을 적었더니 거기다가 뭔가 뭐 임대를 한다고 매입을 한다고 이런 걸 적어놨어요. 자, 임대하고 매입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 전화를 해보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자, 댓글 안북을 권한이에요. 요거 쓰게 할지 말지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안북을 쓰기 같은 경우 뭐 비밀글만 해당하게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두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북을 권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 자, 열린 이웃의 이웃 그룹 관리에서는요, 내가 이웃인 경우 이렇게 확인을 해서 두실 수도 있고 이웃 상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얘기를 드릴 거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꾸미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꾸미기 설정 윗부분에. 자, 지금은요, 우리가 따로 뭐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배운 건 아니라서 스킨을 가볍게 한번 깔아볼까 하는데요. 스킨은 여기 새 스킨 만들기를 눌러서 스킨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가운데 보시면요, 아마 아이템 팩토리 바로가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이템 팩토리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아니면 스킨 선택 위쪽에 보시면은 아이템 팩토리 바로가기라는 요 링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았을 때 아이템 팩토리가 보이고요. 밑에 이 아이템 팩토리는 뭐냐면 스킨이나 퍼스널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스킨들이 보이는데, 마음에 드시는 스킨을 이렇게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아이템 담기를 하시고 스킨 바로 적용을 하시면 스킨이 바로 적용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그런 블로그네요. 제가 누른 데는. 네, 가볍게 보시고요. 스킨 한번 이쁘게 깔아보세요. 스킨은 스킨샘에서 보시면은 일러스트, 사진, 디자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러스트를 누르면 일러스트로 되어져 있는 스킨들만 쭉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킨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설정해보셨다면 잠깐만요. 스킨을 설정해보셨다면 이번에는 새 스킨 만들기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스킨을 만들어서 넣을 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얘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 다음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아직 고르시는 중인가요? 조금 제가 기다렸다가 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입니다. 아마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게 보일 건데요. 저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한답시고 요 이쪽에다가 투명 이미지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투명 위젯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실 것 같고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해 보시면요. 이렇게 2단형으로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것과 3단형 레이아웃, 그리고 1단형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1단형 레이아웃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 2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포스팅에 어떤 직접 눌러서 보여드려 보면은 얘는 3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자, 양쪽에 뭐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에 포스팅에 그렇게 집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자체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제가 눌러봤는데 얘는 1단형 레이아웃. 1단형 레이아웃은 양옆에 뭐가 없다 보니까 더 넓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넓게 보여진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얘네도 보니까 1단형이죠? 그래서 거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요 1단형 레이아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2단형 레이아웃도 워낙에 기본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요. 옆에 이게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팅에 조금 더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대신 이걸로 2단형으로 한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니까 그냥 본인이 적당히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향하는 건 3단형 레이아웃은 제발 하지 마세요. 네, 화면의 집중도도 떨어질 뿐더러 이 포스팅의 간격도 되게 좁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3단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추천하는 건 1단형 레이아웃, 이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추천은 해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설정 부분을 보시면은 전체 정렬은 중앙으로 두세요. 좌측으로 돼 있으면은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배치가 되게 중앙으로 맞춰주시길 원하고요. 글 영역은 당연히 넓게가 좋겠죠. 자, 사이드바는 뭐 사용 펼친 상태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기본 메뉴는 국문이 낫죠? 예, 혹시 영어 좋아하시는 분은 영문으로 바꾸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국문을 추천할게요. 자, 메뉴 사용 설정 부분에 타이틀은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가 우리가 타이틀 수정도 해볼 거거든요. 카테고리 펼쳐지게 두시도록 하고요. 이웃 커넥트, 태그, 최근 댓글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를 풀어주세요. 자, 아직은 이웃이 많지 않으니까 이웃 커넥트가 굳이 나타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내가 태그 적은 게 굳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다시 누르면 풀어져요. 각계표를 눌러도 되고, 옆에 여기를 체크를 풀어주세요. 아까 눌러서 주신 거고요. 태그를 하다 보면은 이쪽에 태그가 없어지죠? 얘를 X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 여기서 체크를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한번 가볍게 보기만 할 거라서 위젯을 만들지는 않고 만들어져 있는 위젯 몇 개만 한번 꺼내 볼게요. 자, 마음에 드시는 위젯 꺼내시면 돼요. 저는 한번 시계랑 날씨 이렇게 두 개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위젯은 직접 만들어서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직접 위젯을 만드는 것도 하실 거예요. 위젯은 20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적용 한번 누르시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계랑 날씨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위젯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젯을 다는 건데요. 위젯 하나만 좀 달아볼까요? 잠깐만요. 자, 제가 신경을 전화 받느라고 그걸 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잠깐만 다시 갈게요. 요 하단에 보시면은 사업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사업자 정보 위젯은 바로 여기서 거는 거예요. 저 옆에 보시면 에디트라고 보이세요? 이 에디트를 누르면요. 아까 그 상호명이나 대표자 성명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작성해서 위젯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요.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다닐게요. 만약에 항목을 움직일 때는 이 사업자 정보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요. 얘네들끼리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다가 배치를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거 만약 하셨다면은 미리 보기 해보시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배치를 바꾸시면 되고, 마음에 들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뭐 일단 저는 이렇게 놓고 적용할게요. 자, 그럼 적용이 됐을 거고, 이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부 디자인 설정에서는 이렇게 리모컨이 나와요. 그래서 스킨 배경에서는 내가 스킨에 대한 배경을 설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2번, 3번, 4번 쭉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킨을 색상으로 깔려면 색상으로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스킨에 대한 색상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포토샵으로 제작한 게 있다면 직접 등록으로 해서 깔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거 설정 안 할 거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자, 타이틀. 타이틀에서는 대충 내가 원하는 타이틀의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을 뭐 예를 들어 뭐 300으로 하겠다라고 해놓고 적용하면은 타이틀이 30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집어넣거나 예를 들면은 전 타이틀을 밑에다 넣어서 그래요.
색상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등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타이틀을 직접 만드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저는 타이틀을 푸터로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이 밑에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타이틀이 위쪽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네이버 메뉴로 가보면은 여러가지 이런 네이버 메뉴들이 보여요. 이거는 뭐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웃 블로그, 네이버, 내 메뉴, 한일 이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킨을 깔았는데 그 스킨과 좀 어울리는 그런 네이버 메뉴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네이버 메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내용 색깔은 요 글씨 색깔인데 색깔도 물론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는요. 여기 지금 보면 프롤로그 블로그에서 있죠. 이게 바로 블로그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블로그 메뉴로 넣을 수도 있고 색상으로 넣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캔으로 깔았기 때문에 여기 블로그 메뉴가 있으면 되게 배기 싫어요. 그래서 투명으로 해서 두게 되면은 요렇게. 그리고 서체에서는 지금 파란색 배경에 까만색은 안 보이니까 기본 색깔을 뭐 흰색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강조색은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메뉴의 색깔인데 강조 색깔은 뭐 노란색으로 바꾼다든지 해놓으면 눈에 좀 띄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메뉴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전체 박스는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걸어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쳐져서 보여서 뭔가 되게 한계가 돼 보이는, 뭐랄까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얘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전체 박스는 쓰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모니터를요 와이드형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옆에가 굉장히 많이 남고 여기만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다 보니까 되게 좀 한정적이어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전체 박스는 쓰지 않는 쪽으로 하시고, 자, 구성 박스는 카테고리 박스인데요. 이 카테고리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 색깔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내용 색깔은 이 안에 이제 카테고리 내용 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성 박스까지 설명드렸고, 그룹 박스. 자, 그룹 박스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안 보이는데 색상으로 보여드리면 그룹 박스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이는 박스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그래서 얘도 설정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본문 스타일. 본문 스타일은 글 제목이라든지 덧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인데요. 제목 크기라든지 제목 색깔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목을 좀 더 크게 적고 싶으면 제목 크기로 맞추시면 되고, 제목색이나 내용색, 강조색 여기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덧글을 적을 때 이 덧글의 모양을 퍼스널콘으로 뜨게 할지 아니면 프로필로 뜨게 할지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 스타일까지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본문 스타일이다. 자, 그 다음 프로필. 자, 이 프로필 창에도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쳐지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스킨을 고른 것에 따라서 프로필 사진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셨을 건데요. 프로필 사진 표시를 해주시면은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프로필이 없죠? 그럼 프로필 사진 표시로 바꾸면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필을 내가 나타낼 때 활용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RSS 로고는 설정하실 분은 설정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젯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체크한 위젯이 저는 날씨랑 시계 있었죠. 이 위젯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며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블로그 모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위젯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가 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타내고 싶은 어떤 시계 모양이나 서체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대로 모양을 꾸며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밑에 있어요. 휠 굴려보세요. 더 굴려보세요. 더 휠을 굴려보세요. 네, 밑으로 다 내려가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레이아웃에서 수정 가능해요. 자, 레이아웃으로 잠깐 이동해 보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요, 카테고리가 하단에 있을 거예요. 얘를 당겨서 위쪽으로 올리시면 돼요. 연숙님, 다시 이제 관리로 가볼게요. 관리, 아까 위에 쪽에 보면은 프로필 관리 있었죠? 관리, 레이아웃 이제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프로필 영역고 레이아웃 로고만 이렇게 보여서 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얘네들은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했잖아요. 카테고리를 위로 좀 올려볼까요? 누르면 땡겨갈게요. 쭉 위로 더 휠을 굴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쪽으로 갈까요? 네, 이거 로고 필요 없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요만큼만 해놓고 적용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적용. 그러고 확인.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 보니까 이게 프로필 창에도 없죠. 이것도 반대에 보시면은 다 설정이 스킨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레이아웃 설정으로, 세부 디자인 설정으로 볼게요. 스킨을 넣는 거 좀 전에 프로필을 넣는 거 알려드릴 때 프로필에서 프로필 사진 표시를 누르시면은 프로필이 뜹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이유가요. 지금처럼 어떤 당황하실 일들이 생겨요. 스키만 딱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러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차라리 지금 이렇게 당황하시는 게 나아요. 과정 다 끝나고 나가가지고 당황하고 계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일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직접 오셔야 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렇게 당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얼추 그럼 스킨이라든지 모양 맘대로 이제 수정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팩토리 한 번만 더 갈게요. 저 거 보시면은 프로필이 지금 한일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애가 웃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설정하려고 했었던 퍼스나콘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설정하러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우리 메뉴는 어디로 갈 거냐면 블로그 홈으로 가보시면요. 블로그 홈에서도 이렇게 아이템 팩토리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아이템 팩토리에 보시면 퍼스나콘이라고 있죠? 여길 눌러서 퍼스나콘을 한번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됐으면 학사모남,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담기에서 학사모 걸로 할까요? 저는 남자가 더 이쁘게 나온 것 같다. 그럼 블로그 담기 대표 퍼스나콘으로 설정하면은 이게 대표 퍼스나콘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에 가서 보면은 아까 그 프로필 창 옆에가 웃는 아이콘이 아니라 이렇게 학사모를 쓰고 있는 모양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 때라든지 그때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는 일단은 하나 정도 살짝 걸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살짝
이렇게 퍼스나콘 설정까지 먼저 진행토록 할게요. 자, 일단 퍼스나콘까지 설정을 해봤고요. 뮤직이랑 폰트가 있긴 한데 얘네들은 우리 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뮤직하고 폰트는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뮤직은 뭐냐면 내가 이 블로그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 음악이 바로 그냥 깔려서 들리게 해주는 게 뮤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폰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폰트를 제공을 해줬었는데요. 요즘은 폰트를 따로 뭐 제공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네이버 페이 선물 내역 같은 것도 있긴 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 글 관리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뉴 관리의 상단 메뉴 설정에서는요, 상단에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서재 뭐 여러 가지가 뜨게 되는데, 내가 이 상단 메뉴로 프롤로그가 나오게 하겠다라든지 그런 거 설정하시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거는 일단 대표 메뉴가 프롤로그로 되어져서 있는데, 만약에 블로그로 되어 있으면은 아마 기존에처럼 그냥 기록하고 공유하는 그런 메뉴일 거고요. 어느 정도 내용이 많아졌을 때는 대표 메뉴를 이 프롤로그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관리하는 메뉴는 프롤로그 관리나 카테고리 관리에서 관리를 합니다. 자, 밑에는 상단 메뉴 지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블로그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상단 메뉴 지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로 이렇게 갔을 때 윗부분에 보면 컴퓨터 학원, 수강 안내 팁, 컴퓨터 교육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바로 상단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블로그 카테고리를 설정한 것들 중에서 최대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블로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카테고리가 다 보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 상태에서는 잘 설정을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프롤로그에서는 카테고리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좀 쓰실 만한 그런 내용들은 블로그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 중에서 4개까지 선택해서 상단 메뉴에다 깔아두시면 사람들이 메뉴를 찾기가 쉽겠죠. 그런 용도로 상단 메뉴 지정은 활용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로그로 가볼게요. 아까 요 메뉴 글 관리 옆에 보시면 블로그라고 또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페이지당 글은 1개씩 넣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얘가 만약 3개나 5개가 돼 있다라고 하면요, 포스팅을 넘기고 그 다음 포스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휠을 너무 많이 굴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페이지당 글은 1개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 설정에 이제 카테고리 추가하시는 거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는 처음부터 너무 장황하게 만들어 두시게 되면요, 다 빈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나중에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개수로만 좀 만드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려 본다면, 카테고리는 내가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성 슈즈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여성 슈즈는 지금 하나의 블로그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건데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를 표시를 해두시게 되면은 몇 개 들어가 있다, 몇 개 들어가 있다 이게 다 떠요. 그러면 내가 글을 별로 안 적은 경우 솔직히 쪽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체크를 안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공개 설정은 당연히 공개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 분류를 선택을 해주시는 걸 좀 더 추천은 해요. 왜냐면 주제 분류에도 맞고 그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포스팅의 주제도 맞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네이버에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요소만 체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의 혼합으로 이제 상단에 노출이 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조금 관련이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으면 체크를 해서 연결해 주시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글보기에서는 블로그형과 앨범형이 있는데요. 블로그형과 앨범형은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올게요.
일단 슈즈는 제가 확인 잠깐 눌러 놓도록 하고, 자, 카테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블로그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앨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형을 눌러보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지금 얘네는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자, 여기는 그냥 눌러볼게요. 자, 이런 데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표시가 돼서 또는 네모나게 표시가 돼서 앨범처럼 보이는 거, 그런 게 앨범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블로그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게 지금 블로그형이거든요. 눌러보면은 그냥 제일 최신에 적은 게시글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해놨죠? 참, 수정을 해야 될 게 제 블로그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이고, 맙소사. 요즘 요거를 잘 안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좀 하긴 했네요. 앨리스로 열 걸 그랬어요. 잠깐만, 제가 앨리스로 잠깐 로그아웃하고 다시 열어볼게요. 이건 그냥 일상 블로그처럼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꾸며놨어요, 현재.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맛집 이야기, 공부 이야기에서 전체 보기 카테고리 몇 개 안 달아놨죠? 근데 얘네는 지금 앨범형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되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이렇게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좀 예뻐 보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모양도 좀 통일시켜 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앨범형이고, 제가 그럼 이거를 한번 앨범형을 제가 블로그형으로 바꿔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일상 이야기였죠? 이거 블로그형으로 잠깐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실제 일상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얘가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올린 게시글부터 펼쳐져서 보여요. 이게 블로그형, 아까 그게 앨범형. 그래서 처음에 포스팅이 몇 개 없을 때는요, 앨범형으로 해놓으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형으로 처음에는 하시고요. 어느 정도 포스팅이 많이 쌓였다 했을 때 앨범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보시기가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진행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카테고리 한번 가볍게 설정을 해볼까요? 기왕 여기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관리 부분에서 다시 블로그로 왔어요. 근데 이 메뉴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잠깐 수정하고 싶다 하면요. 요 카테고리라는 부분에 보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도 똑같이 메뉴가 뜨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들어가서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일상 이야기, 저는 이걸 다시 앨범형으로 바꿀 거고요. 자, 제가 카테고리 추가하는 거 더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선택해 놓고 카테고리를 추가하면은 제일 하단에 카테고리가 생기게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여성 슈즈 하려다가 말았으니까 계속 할게요. 여성 슈즈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여성 슈즈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요 여성 슈즈를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하면 그때는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운동화, 또 뭐 여성 슈즈를 선택해서 카테고리 추가해서 여기다 뭐 단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는 게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얘랑 얘랑 완전히 다른 성격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구분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간단하게 좀 설정을 하실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카테고리를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일단은 다른 업체들을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올렸네요. 그쵸? 뭐 사실은 여기가 업체인 것 같지는 않은데 패션 해가지고 슬립온 플랫슈즈, 뭐 노트북, 카메라백, 뭐 럭스백, 뭐 백팩 요렇게 해놓은 이 부분을 만약 참조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뜯어서 붙이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메뉴는 또 옆으로 이렇게 뜯어서 붙이시면요. 이게 크롬 창이라서 안 되는구나. 네, 일반 익스플로러는 되는데 왜 갑자기 안 되나 했어요. 이렇게 양옆에 두고 하시면은 조금 더 보시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하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카테고리를 참조해서 만드신다라고 하면은 카테고리 만들기 그리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직 카테고리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분은 저처럼 그냥 단순하게만 카테고리 구성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카테고리도요, 얼마든지 만들고 수정하고 이동하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가볍게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 되시면 반영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3시 2분이니까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 10분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어느 정도 설정을 했다고 치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33페이지에 블로그에 삽입할 멀티미디어 컨텐츠 공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